만나. 당장 만나. 우리 지금 만나. 크고 작은 15개의 극장이 모여있는 남구 대명동의 공연거리. 공연을 앞두고 있는 한 극장을 찾았습니다. 공연을 몇 시간 앞두고 막바지 리허설이 한창입니다. 김정희 씨는 장애인 극단을 이끄는 대표인 동시에 배우이기도 한데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네네네. 그러면 언어를 말하는 방식은 달라도 소통에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예, 진행하시면 됩니다. 올해로 8번째 열리는 장애인 연극제. 워드 페스티벌 셋째 날을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정희 씨가 이끄는 극단의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선보이는 작품 제목은 칵테일바 피플스. 동네 사랑방인 칵테일바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는데요. 대본은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토대로 정희 씨가 직접 썼습니다. 예. 강아리 씨는 좀 장애가 심하시네요. 일하실 수 있겠어요? 일은 모르지만 뒤진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믿어봐. 이들이 가진 장애는 무대 위에서 자신만이 표현할 수 있는 개성 있고 독특한 언어가 되기도 합니다. 자기야, 우리 결혼할까? 물론 하고는 싶지. 근데 난 자기랑 어머니가 나 때문에 사이 안 좋아지는 거 싫어. 하긴 뭐 우리 경제적 사정도 그렇고. 연극 작업이라는 것이 제일 처음 만나는 대상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와의 만남.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나의 역사를 돌아보고 내가 사회와 소통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장애인 당사자분들이든 또 다른 어떤 분들이든 내 이야기로, 우리들의 이야기로 관객들과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것. 그래서 이제 우리 지역사회의 어떤 시민으로서의 어떤 그런 자리를 확인하는 것,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21살 김강민 씨는 뇌병변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외출을 하는 날이면 도착 예정 시간보다 한두 시간은 여유 있게 집을 나섭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강민 씨의 오랜 습관인데요. 휠체어를 타고 다니다 보면 생각지 못한 변수가 제법 많답니다. 휠체어가 보니까 두 개네요. 네. 멀리 갈 때는 전동 휠체어를 쓰고요. 조금 근거리 갈 때는 이제 수동 휠체어로. 무조건 전동 휠체어 타는 게 더 편한 거 아니에요? 자동으로 이렇게 달리니까? 근데 전동 휠체어가 부피가 크다 보니까 길이 좁은 데를 지나간다든지 아니면 방에 들어가야 되는데 방 안이 좁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생겨서 수동 휠체어가 더 효과적입니다. 좁다란 복도를 조심스레 지나 집 밖으로 나오면 강민 씨의 휠체어가 힘을 내기 시작합니다. 카메라 들고 뛰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럼요. 아, 그럼 오늘 뛰어도 되겠네. 안 돼, 안 돼. 옛날 얘기, 옛날. 강민 씨에게 있어 휠체어는 무거운 짐이 아닌 세상의 문턱을 넘도록 도와주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밖에 나오면 힘들 거야. 힘들지 않아요. 수동 휠체어 끌고 다니면 힘들지 않아? 힘들지 않아요. 그냥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힘들다 그래서 안 걷지 않잖아요. 안 돌아다니지 않잖아요. 잠깐 쉬었다가 또 충전이 되면 또 움직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지만 장애인들 누구나 강민 씨처럼 자유롭게 세상 밖을 누비지 못하는 것이 현실. 나도 조금 가다가 힘들면 쉬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사람들은 대단하다고 생각해. 잘 생각했다고 생각해. 왜냐면 나오는 사람들보다 안 나오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요. 강민 씨는 장애인 육상 선수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훈련장으로 가기 위해선 전철을 타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 리프트는 수십 번을 타도 도무지 익숙해지지가 않는답니다. 실제로 타보면 무서워요. 왜냐면 뭔 느낌이 드냐면 이게 가끔 리프트가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보통 이제 떨어지면 죽는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왜냐면 장애인분들은 떨어져도 막을 수가 없잖아요. 조금 더 빨리 목적지에 도착하는 다른 방법도 있지만 그보단 안전한 길을 택한다는데요. 지금 봉화에서 탔으니까 청구 갔다가 청구에서 이제 5호선 갈아타고 왕십리. 신당에서 2호선을 바로 갈아타도 되지 않아요? 근데 2호선이 넓어요. 그 간격 사이가. 신당장이나. 네, 대부분. 그래서 2호선은 대부분 다 피하는 편인데 그래서 돌아가더라도 어느 정도 여기가 편한 것 같아요. 자주 전철을 이용하다 보니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장애인석이 몇 번째 칸에 있는지도 훤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상했던 것보다 일찍 도착해 훈련을 가기 전 밥을 먹기로 합니다. 그런데 상가 주변을 한참이나 돌아보는 강민 씨. 혹시 생각해둔 메뉴라도 있는 걸까요? 이 라인만 사람이 별로 없고 다른 라인은 다 사람이 거의 다 찼어요. 안녕하세요. 먹고 싶은 음식을 고르기보단 손님이 없는 조용한 식당을 선택했습니다. 네. 도와주세요. 앉아 계시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사실 혼자 외출을 하면 밥을 먹기가 쉽지 않은데요. 음식의 맛보단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지를 먼저 고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턱 하나라도 넘어갈 수 있는데 혼자 다니게 되면 거기도 못 올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고프다, 밥 먹어야지 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게 없고 먹고 싶은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밖에 나오니까 배가 안 고파요. 밖에 나와서 오이를 굶어도 배가 안 고파요. 장애인 화장실을 찾는 것도 엄두가 안 나 웬만하면 외출을 해서는 물도 거의 마시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훈련장에 도착한 강민 씨. 교수님, 여기 조인트 좀 빼주세요. 이렇게죠? 밴드. 밴드? 밴드 좀 빼주세요. 밴드를 빼달라. 아, 손목 밴드. 스트랩. 자. 감사합니다. 강민 씨는 최근 새로운 관심사가 생겼습니다. 이제 겨우 2달 된 새내기 선수지만 휠체어 육상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왜 왔죠? 메달 따려고 왔죠? 네. 메달 딸 때까지 열심히 합시다. 네. 휠체어에 의지하지 않고 혼자 버텨야 하는 고된 훈련. 평소 다리 힘을 사용할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훈련이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 강민 씨가 처음부터 운동선수가 되겠다고 결심한 건 아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는 사회복지사를 꿈꾸던 대학생이었는데요. 어릴 때부터 복지사가 되고 싶어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했던 강민 씨. 하지만 생각보다 어려움이 많았다는데요. 내가 이 사람이랑 친해지고 싶어요. 친해지고 싶어서 밥이라도 먹고 싶어요. 근데 밥 먹자라는 밥 얘기만 나와도 그러면 이 사람하고는 밥을 어디 가서 먹어야 되지? 어디 가서 먹어야 편하게 먹고 이 사람한테 불편함을 안 줄 수 있지? 라고부터 생각을 하게 되니까 말문이 탁 막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나는 학교에 와서 물론 학업도 중요하지만 친구 관계, 대인 관계, 교수님들과의 그런 관계, TV에서 보던 그런 관계를 상상을 했었는데 그게 전혀 상상 외로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반면 빵빵 당기지 말고 처음에 부드럽게 갖다. 하지만 학업을 중단하고 운동을 선택한 것에 후회는 없습니다. 그렇지. 쭉 앞으로. 새로운 도전으로 여전히 꿈을 꾸고 있는 강민 씨.
강민 씨의 소중한 경험들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분명 용기와 힘이 될 겁니다. 혼자 갈 거라서 혼자 가면 해야 돼서. 그래, 혼자 한번 가봐요. 네. 혼자 한번 가봐. 혼자 가봐야 혼자 가는 거지. 네. 같이 가면 혼자 가는 거지. 맞아요. 나중에 시간 날 때 연락하라니까 내가 해준다니까. 그래요? 연습시키는 거. 그러면 감사하죠, 저도. 버스, 지하철 다 타게 해줄게. 화이팅! 자립하려면 그 정도는. 맞아요. 많이 배워야 돼요. 이동권은 다음을 생각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인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찌됐든 갈 수 있어야 다음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동권은 다음을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여지. 이른 아침부터 도착한 택배를 확인하는 혜경 씨. 어릴 때부터 시력이 좋지 않았던 혜경 씨는 시신경 문제로 인해 13살 무렵 완전히 시력을 잃었습니다. 배송이 오긴 왔는데 뭐야, C탭이 아닌가? 아, 맞네. 뭘까? 뭘 것 같아요? 모르겠잖아. 헤어 드라이어 같이 생겼는데 약간. 아, 그냥 전원이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너무 처음 보는데? 충전이 안 돼서 그런가? 이거를 여기다 꽂아야 되는 건가? 아닌데? 이게 맞는데? 되게 앞부분을 뾰족하게 네. 끼우는 것 같아요. 아, 이거를요? 예, 예. 아, 이렇게 꽂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앞쪽이고. 아, 이렇게? 네네. 아, 이렇게 꽂아야만 되는 거예요? 둘 다 아닌 것 같아요. 버튼이 2개밖에 없는데. 사사히? 드디어 작동법을 터득했습니다. 근데 뭘 하려고 산 물건일까요? 오, 생각보다 센데? 안 해봐서 내가 잘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아, 이거 먼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손이 닿지 않는 깊은 곳까지 속 시원히 청소를 할 수 없어서 고민 끝에 산 물건이라는데요. 나오나요?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쪽으로는 조금 나오긴 했는데, 이게 나오나? 안 나올 것 같은데? 이걸로. 먼지 제거엔 사실 이만한 게 없답니다. 아, 이거 꿀템이에요. 아, 홍보해도 되나? 뭔데? 어떻게 써요?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허리가 안 좋으니까 이렇게 그냥 청소를 하는 내내 혜경 씨 곁을 얌전히 지키고 앉아있는 이 녀석. 이 강아지 좀 소개해 주세요. 네, 강아지요? 네. 친구는 안내견을 하고 있는 친구이고 맞아, 너 말하는 거 맞아. 맞지? 이런 봐. 인사해줘. 안녕하세요. 빨리 안녕하세요. 옳지. 맞아, 코? 옳지. 안내견 하고 있는 친구고요. 지금 2살이에요. 안내견으로 일한 지는 100 며칠 됐어요. 100 며칠 됐지만 일을 아주 잘하는 똑똑한 친구입니다. 손! 옳지! 다른 손! 함께 아니, 다니는 것만으로도 왼손. 혜경 씨의 아니, 마음을 든든하게 채워주는 네. 기특한 존재입니다. 그만. 혜경 씨는 버스를 즐겨 탑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여러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시각장애인도 버스를 탈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주제로 청원을 진행을 했었어요. 시각장애인은 빈 좌석이 있어도 어디가 비어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더듬고 다닐 수 없으니까 그런 것들이 좀 힘들다고 생각이 되었어요. 내가 타고 싶은 곳에서 타고 싶은 버스를 타고 내리고 싶은 정류장에서 안전하게 내려서 귀가할 수 있는 그런 이동권을 원했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활동을 좀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구에 사는 이민호 씨 또한 장애인의 버스 이용에 관심이 많은데요. 뭐 찾으시는 거예요? 아, 버스는 우선 버스가 어디까지 들어왔는지 좀 살펴보는 거예요. 버스 탑승을 사전에 알릴 수도 있어요. 아, 내가 탈 거라는 거? 네네네. 그 버스 기사한테 바로 신호가 가요. 알려놓으셨어요? 네네네. 알림 서비스를 통해 미리 장애인의 버스 탑승을 인지한 기사가 이민호 씨를 발견하고는 버스를 인도 가까이 댑니다.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의자도 좀 접어주시겠어요? 요걸 접어주세요. 네. 하나만 접어주시면 돼요. 됐습니까? 대구시는 6개의 광역시 중 저상버스 도입률 1위로 서울 다음으로 많은 저상버스가 운행하는데요. 하지만 장애인들이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적다고 합니다. 저상차를 확정 청하라 막힙니다. 처음 시작하면서 교육을 철저하게 받습니다. 이 환사는 거의 다 알고 있어요. 차가 이제 신차하고 노후차하고 조금 좀 차이점이 있어서 그렇지. 근데 저상차는 많은데 그 약자들이 이용하는 그 횟수는 적어요. 사실 저도 한 2-3번 정도 올해 저상차를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2-3번 정도밖에. 이용을 자주 하면 기사들도 좀 숙달이 돼서 좀 낯설 건데 이래 어쩌다 이래 한번 타면 좀 솔직히 불안한 부분들이 있긴 있죠. 민호 씨가 버스를 타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19년도에 이제 버스 기사님들에게 교육을 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그 교육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좀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가급적 지하철로 갈 수 있는 곳도 이제 버스 이용해서 유도적으로 이제 가면서 탑승하면서 어렸던 점, 그리고 기사님들이 이제 친절도, 그리고 버스 안에 시민들의 반응 이런 것들을 좀 기록으로 남겨서 어쨌거나 기록들이 나중에 그 실제 탑승하면서 느꼈던 것들이니까 실제 이제 그 대구시가 버스 정책들을 할 때 좀 도움되는 그런 자료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기록을 남겼고. 이민호 씨는 2019년도에 대구시 전체 26곳의 버스 회사를 대상으로 장애인 저상버스 이용에 관한 교육을 진행했는데요. 이후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매일 버스에 오르며 어떤 변화와 문제점이 있는지를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옆으로 눕혀주세요. 예, 차를 옆으로 좀 눕혀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네. 네, 됐습니다. 됐습니다. 네. 비장애인에겐 하나도 어려울 게 없는 일이지만 장애인에게는 버스를 타고 내리는 게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다는데요. 그래도 오늘은 출발이 무척 좋습니다. 곧이어 들어오는 다음 버스에 오르는 이민호 씨.
의자 좀 접어주시겠어요? 이번에도 별다른 문제 없이 안전하게 승차를 했습니다. 네, 됐습니다. 이번 정류장은 합정 청아람 건너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그런데 하차 과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좀 뒤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좀만 뒤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좀만 뒤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인도에 설치된 자전거 보관함 때문에 버스의 경사로를 내리지 못하는 건데요. 구조물을 피해 정류장을 조금 지나쳐 다시 버스를 댑니다. 됐습니다. 근데 좀 붙여야 돼요. 이거 멀어서 안 돼요. 좀 붙여주시겠어요? 네, 붙여야 돼요. 뒤쪽에 되겠어요? 조금만 더 당기시면 이번엔 인도와 버스 사이의 간격이 문제입니다. 버스 뒤로 줄지어 서 있는 차들로 인해 후진을 할 수도 없는데요. 되겠죠? 네. 밀어보자. 여기 좀 건너가고 너무 멀어지죠? 여기 건너가고.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 정류장은 하는 수 없이 내려야 할 정류장을 지나쳐 다음 정류장에서 내리기로 합니다. 된 것 같습니다. 추가도 되겠어요? 네. 고리를 빼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참 여러 가지 여건이 있죠.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네, 안녕히 가시고요. 지나와버리 죄송합니다. 예,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장애인도 버스를 많이 이용했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실제 이용자들이 이제 버스를 탑승을 얼마나 하느냐 이거를 먼저 좀 더 따져봐야 되겠다. 사실 도입을 하더라도 버스를 이용해보지 않았던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노선을 어떻게 이용하는지도 잘 모르고 어떻게 하면 탑승할 수 있을지 기사님이 뭘 요구해야 될지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용 안 한다기보다는 어려워하신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싶긴 해요. 혜경 씨가 안내경과 함께 길을 나섭니다. 아이고 잘했네. 옳지. 건널목 어딨나? 이야, 건널목 거기 있었네. 가자. 길 위에 위험 요소를 피해 혜경 씨를 이끄는 건 안내견이지만 정류장에 도착한 이후부터 버스를 타는 건 온전히 혜경 씨의 몫입니다. 혜경 씨 집 근처엔 전철역이 없어 버스를 이용하는데요. 전광판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음성 서비스를 통해 타야 할 버스의 현재 위치를 끊임없이 확인합니다. 이게 완벽하지는 않은 게 곧 도착이라고 이제 뜬 다음부터는 앱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앱을 끄고 그 다음부터 들어오는 버스마다 이게 그 버스인가 저게 그 버스인가를 알아내야 되는 건데 이게 뭐? 버스 정차 소리를 들었지만 타야 할 버스 번호가 맞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 가자. 죄송해요. 그러 가. 그 추첨이 아니야. 아니야. 그래 내려와. 일로 와. 기다려. 오늘처럼 다른 버스에 오르는 사이 타야 할 버스가 떠나버린 적도 한두 번이 아니랍니다. 오 이건가 봐. 우리 가자. 그래 가자. 이건가? 그래 가. 아유 저 가자. 오 아니야 그래 줄 아까 그래 가.
다 새치기 했잖아. 안녕하세요. 7001번인가요? 네, 감사합니다. 정류장에서 헤매는 날이면 안내견에게까지도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버스 교통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은 혜경 씨의 오랜 노력이 결실을 맺는 날인데요. 유엔치한테 한혜경 대표님 그 유튜브를 보고 그동안에 휠체어 장애인에 대해서만 생각을 했지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봤구나. 주변 검색 버튼. 혜경 씨가 버스를 타면서 느낀 어려움을 통해 개선점을 찾고자 마련한 자리. 지금은 이제 음성으로 검색을 해서 사운드가 녹음이 시각장애인은 그 번호를 보고 내가 평소 버스를 타면 교통카드 단말기의 위치가 모두 제각각이라 곤란한 적이 많았답니다. 현재는 이 의견을 수렴해 단말기 위치 표준화 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정말 오늘 이제 나온 이런 단말기 표준화 같은 경우도 우리가 조금만 신경 썼으면 이건 진짜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변화는 늘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법. 그래서 혜경 씨에겐 오늘 이 자리가 더욱 뜻깊습니다. 이동권이 보장이 돼야 여가도 있고, 이동권이 보장이 돼야 육아도 있고, 교육도 있고, 일터도 있고, 당연히 그 다음에는 여가가 생기고, 교육이 생기고, 일터가 더 늘어날 거고, 그러니까 뭔가 좋은 효과들이 같이 일어날 수 있다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출근 전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두 사람. 시각장애인인 김헌용 씨. 헌용 씨는 결혼한 지 이제 막 6개월에 접어든 새신랑입니다. 다음 주 수능이잖아. 벌써 다음 주 수능이야? 응. 다음 주 목요일. 다음 주 목요일에 그러면 해서 줄게요. 그날. 좋았어. 헌용 씨는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영어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Alexa, what time is it? It's 7:39 a.m. Enjoy your morning, Hanyong. 시간이 꽤 됐네. 어둠은 누군가에게 불편함과 공포를 느끼게 하지만 헌용 씨에겐 그리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불을 안 켜도 안 불편하세요? 안 킨지 몰라요. 킨지 안 킨지.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빛 말고 진짜 태양광처럼 강한 빛이면 인지를 하는데 그래서 저희 거실에 보면 조명이 되게 많죠. 그래서 이 정도 급의 거의 무슨 어디 그 상업용 조명 같은데 저 정도의 조도는 되어야 약간 구분이 되고 그래서 이런 조명은 켜 있는지 안 켜 있는지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전기세 아낄 수 있습니다. 화장실 불 꺼져 있어? 구분되니? 불 꺼졌지. 지금은? 좀 켜졌고. 안 해. 의식하니까 아는데. 나 양말 하나만. 그럼 많이 꺼? 응. 좀 긴 걸로. 그 까먹어지 어떻게 하세요? 넣을 때 왼쪽엔 하얀 거, 오른쪽엔 정리해놨어요. 출근을 위해 함께 집을 나서는 부부. 오늘 날씨
따릉이 타도 좋을 것 같은 날씨긴 하다. 날씨가 근데 좀 맑아? 막 맑지는 않아. 그지? 좀 갈게. 가도록 하. 응. 좋은 하루 보내요. 응. 응. 가요. 응. 갈게요. 자, 연락해. 집 앞에서 아내와 헤어지면 헌용 씨는 직장인 학교까지 걸어서 출근을 합니다. 학교까지는 그 부인이랑 같이 안 가시고 예. 알아서 가시는 거네요? 네, 그렇죠. 혼자 가고요. 출근 시간이 항상 같은 건 아니니까 거의 항상 혼자 가요. 네. 학교까지는 걸어서 15분 정도 걸립니다. 올해 3월 1일자로 신명중학교에 왔는데요. 여기 와서 너무 좋은 게 이렇게 아침에 혼자서 걸어서 갈 수 있다는 거. 그전에는 뭐 전철을 타거나 아니면은 뭐 택시를 타고 다닌 적도 있고 그런데 가까워서 너무 좋아요. 헌용 씨는 걸어가는 내내 시각을 제외한 모든 감각에 신경을 집중합니다. 이제 앞으로 쭉 가면서 좌우에서 차들이 오지 않는지 그 소리를 이제 귀 기울여 듣고요. 발바닥에 느껴지는 바닥의 경사, 또 가끔 나오는 그런 맨홀 뚜껑, 이런 식으로 촉감으로 기억을 하는 거죠. 하지만 출근길은 늘 긴장의 연속이기도 한데요. 제가 보니까 그 2년에 한 번씩 뭐 꿰매거나 부러지거나 그런 부상이 있더라고요. 근데 물론 그게 저의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큰 길에 나오면 이제 대략 그 길의 경사 각도하고 그다음에 차 소리로 판단을 하거든요. 여기는 사실 점자보도 블럭이 있다고 하던데 하도 낡아서 사실 좀 제가 좀 더 감지하기 좋은 점자보도 블럭을 좀 설치를 해주면 좋을 것 같긴 해요. 빛이 바랜 점자 블록을 지나쳐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학교에 들어서자 헌용 씨의 발걸음에 힘이 실리기 시작합니다. 선명한 점자 블록을 따라 걸으며 수업을 앞둔 교실로 향하는데요. 그 계단 앞에는 항상 이렇게 저명 점자 블록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도 여기 중앙 계단이 아니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 설치가 안 되어 있었는데 제가 이 학교로 오면서 설치를 한 거고요. 여기가 4층이네요. 한층 더 올라갈게요. 점자 보도 블록과 점자 표지 안내판 모두 헌용 씨가 이 학교에 부임한 이후 설치된 것들인데요. 여기도 영어 교과 12라고 잠깐 써있고요. 일찌감치 교실에 도착해 수업을 준비하는 헌용 씨. 교단에 선 지도 어느덧 13년 차. 헌용 씨는 중증 시각장애인으로 일반 학교에 부임한 1세대 교사인데요. 수업 시간엔 비장애인 교사와 다름없어 보이지만 여전히 일상 속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근데 눈이 안 보여서 제일 힘든 게 뭐냐고 물어보시는데 사실 저는 제일 힘든 게 뭔지 꼽기가 어렵고 거의 일상생활 아침에 눈 떠서 밤에 잠들 때까지 다 조금씩 다 영향을 미쳐요 사실. 장애인에게 안전한 보행이 보장된다는 건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니라는데요. 제가 이 학교 오고 나서 그런 부분을 많이
맞춤화 해주셨던 부분들이 있어요. 네.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훨씬 걸어갈 때 덜 긴장되거든요. 그럼 전자보도블록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근데 없어도 다닐 수는 있어요. 제가 익숙해지면 한 10번, 20번 다니면 익숙해지죠. 근데 이제 전자보도블록이 있으면 10번 다녀야 될 거를 한 5번만 다녀도 익숙해지고. 움직인다는 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이제 장애를 가졌을 때 바깥 세상에 나가는 게 두렵죠. 근데 굉장히 어떤 노력을 통해서 용기를 내서 바깥에 나갈 거예요, 아마. 근데 그랬을 때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아서 원하는 곳에 가지 못한다거나 가더라도 이렇게 위험이 있다라는 것들이 또 그런 사회활동을 위축시키게 만드는 건데요. 근데 그 사회생활에서 얻어지는 거는 값으로 환산할 수가 없을 만큼 커요. 그런 사회생활에서 많은 장애인들이 배제돼 있고 그 배제의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어찌 보면 단순한 물리적 이동의 제한이라는 게 너무 억울한 거죠. 다시 대구의 소극장을 찾았습니다. 극장 입구로 향하는 자원봉사자의 발걸음이 왠지 모르게 신이 나 보입니다. 전에는 어땠는데요? 전에는 계좌로 나갔는데 이번에 설치된 현찰 서로가 완성되어가지고 그래서 올라가봤어요. 그간 공연장에도 크고 작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대구시 지원을 통해 소극장엔 자동 출입문, 휠체어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화장실이었습니다. 좁은 공간에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어 장애인 배우들은 물 마시는 걸 참아가며 연습을 해야 하는 날도 있었답니다. 이게 사소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저희들이 같이 작업을 하다 보면 여기서 10분 거리에 남산역까지 화장실을 이용하러 가신다든지 길 건너 횡단보도를 건너서 장애인 단체 6층 화장실을 이용하신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가장 컸고요. 기획부터 소품 하나하나까지 직접 준비한 공연엔 중증 장애인들의 고민이 그대로 녹아있는데요. 자주 섞인 대사 하나하나가 연극의 재미를 더합니다. 야, 친구야, 나도 특기를 살려서 소믈리에나 한 해볼까? 소믈리에? 소믈리에는 캘브리. 뭔디 밭이나? 취직과 결혼에 실패하고 현실에 좌절한 중증 장애인들이 칵테일 바에 모두 모여 진탕 술을 마시며 연극은 끝이 납니다. 정희 씨가 사람들을 향해 꼭 하고 싶었던 말을 끝으로 말입니다. 장애인님들도 취직을 해야지 먹고 할 건데 안 그래요? 우리도 같이 좀 살지 좀. 인사. 장애인 편의시설 공사를 마친 후 열린 첫 공연. 이날 공연은 전성 매진을 기록했습니다. 김정희 씨에게 이 작은 공연장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물어봤습니다. 장애인
특히 휠체어 장애인들은 문화생활을 즐기고 싶어도 대부분 접근성이 안 되거나 되도 장애인석 대극장의 경우에서 배우들 얼굴도 개미만하게 보여서 안 보는 이만 못한 경우가 많은데 이번 함세상 극장 공사를 계기로 이런 곳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조금 이 사회나 이런 걸 바라는 점이 있으실까요? 많죠. 제가 바라는 건 장애인들도 지역사회에서 같이 살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도록 좀 해주시고 저희도 연극을 통해 중증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같이 살 수 있다라는 인식을 개선하는 데 한몫하겠습니다. Shining, I can't avoid the lightning.